자, 이 교시에는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107조 공부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 순서로 넘기세요. 이제 통정의회 시작하겠습니다. 비통착사강에서 그나마 이 통정의회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이게 그래도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공부를 특히 두 가지 사례 하거든요. 그 두 가지 사례는 오늘 정확히 복습해 보세요. 문제 108조 보겠습니다. 자, 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삽시는 무효, 원칙 무효죠. 둘이 짰으니까 원칙 무효. 2항에서 전항의사합시 무효는 다음 선입니까? 선임 무과실입니까? 양은 선이죠. 선이 3자에게 대항하니 못한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 그 선입니다. 선임 무과실 아니에요. 그럼 선임은 보호되니까 선임은 과실, 무과실 다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 통정의로 하는 행위를 가정행위라는데 이거 둘간 원칙 무효지만 선인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이때 선인은 과실도 보호되고 무과실도 보호된다. 주의하세요. 무과실 유효한다 틀리죠. 자,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자, 선의가 두 가지죠. 과실, 무과실 두 가지죠. 악의는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럼 법에서 선이에요, 선인, 무과실이에요. 선이니까 과실도 보호되는 거죠. 과실도 보호된다. 무과실 유효한다면 틀립니다.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줄을 정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례 두 가지 중요하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사례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감남이 을려를 사랑해서 을에게 X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증여는 세금이 비싸니까 을에게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꾸며서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아래 사건 갑에게 X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인데 갑은 A 돈 떼어 먹어야겠어요. 그럼 돈 안 갚으면 A가 X부동산을 경매 같은 강제입행할지 모르니까 A의 강제입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를 짜고 가짜로 매매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러면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두 사례의 차이점. A가 입고 올 겁니까? 남녀가 입고 올 거예요? 그게 아니죠. 윗사례는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막 애트돼요? 소유권 넘길 의사 있죠? 근데 여기는 소유권 넘길 의사 없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 윗사례는 가장매매는 무효인데 가장매매 속에 숨겨진 행위, 이게 은닉행위. 그럼 이게 유효인가? 그럼 갑, 증여의사 있죠? 을도 의사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효입니다. 그래서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지금 실제로는 증여를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해줘야 되는데 지금 세금 적게 내려고 매매로 꾸며서 이렇게 등기했죠. 그럼 이렇게 등기하든 이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죠.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럼 이걸 무효할 게 아니라 유효로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냥 을 잡아서 증여세만 거두면 되는 거지. 그죠? 굳이 이걸 무효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을에게 올 거니까 유효. 근데 우리 받을 거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을 배신하고 다 챙겼으니까 병에게 팔고 등기하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럼 보통 병은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르겠죠? 모를 겁니다.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알 수 있죠. 특이하게. 아무튼 병은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이 완전한 권리자라 무조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사람이 유효면 소학으로 100이죠.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어쨌든 무조건 100에서 100은 100 하면 끝납니다. 이제 아래 사건. 여기는 둘 다 매매할 의사 없죠. 그러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 아니라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무효인데 이행했네요. 그럼 갑은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발언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부당이득 발언 청구란 결국 무효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란 말이죠. 그러죠?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판단 기준이 뭐죠? 판단 기준. 그렇죠? 이게 103조 무효인가? 이게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자, 아까 우리가 103조인 거 강강의 신조 외웠죠? 강제집행 여기 있죠? 강박, 허위표시, 이게 허위표시죠. 이건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이건 108조 무효고 103조 무효 아니니까
불 뽑아진 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강강어 신조 꼭 외우세요. 근데 우리 자기에게 등기가 있으니까 갑에게 주기 전에 갑을 배신하고 의리평에게 팔아버립니다. 등기하면 이제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이 무효가 될 텐데 무효 원인이 통정허위 표시죠. 그럼 허위 표시는 108조 2항에서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108조 2항 때문에 제3자가 선의인가 악인가 나눠봐야 돼요. 금평이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금평이 앞사실 모른다면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무효를 주장을 썼으니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니평이 특이하게 앞사실 알았대요. 그럼 악의 3자 보호 규정 없죠? 그 원칙대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앞사람 무효 0이면 0이 돼야 되는데 하필 108조 1항 무효잖아요. 그럼 2항에서 선의 3자 보호가 있으니까 0이 뭐로 바뀌어요? 0이 100으로 바뀐다. 근데 악의 3자 보호 규정 없으니까 원칙대로 0이 0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등기는 딱 세 줄. 그냥 100은 100, 0은 원래 0인데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가 있다면 100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이 은유갱이고 이쪽이 108조 사안이라 아래 사건, 이 아래쪽 다시 아래쪽 다음 페이지에서 이 아래 그림. 자, 그럼 이 평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받기 때문에 사실 보통 모를 거로 추정하는 겁니다. 선의로 추정, 지금 아래 그림 선의로 추정돼요. 뭔가를 추정받으면 입증 책임 없죠. 그래서 평은 스스로 선이라고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부동산을 뺏어오려면 갑이 무효를 입증해야 돼요. 뭐든지 무효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한다. 갑이 병 너 알았잖아 라고 갑이 이 사실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 사실 입증하면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러면 가장 양도인이 소유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입증하는가 그러면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봤을 거니까 선이 추정된다. 입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뺏어오려는 가장 매도인 측에서 무효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래 그림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또 아래 그림 보세요. 사실 갑과 을이 가장 매매하고 A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했죠. 그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죠. 108조 무효인데 이건 103조 무효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다시 앞에서 이제 만약에 A가 갑의 금전 채권자라면 금전 채권자 갑이 채무자죠.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을 빼돌렸다. 그러면 채권자를 해왔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걸 아까 채권자 취소할 수 있어요. 아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 안 된다 그랬는데 금전 채권자 아니니까 여기서는 A가 금전 채권자니까 이 채무자가 자기를 해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면 이때는 금전 채권자니까 채권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에요. 선택한다. 가장매매 무효를 정할 수도 있고 또는 채권자 취소도 할 수 있고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금채취에 여기서 금채취. 금전 채권자, 채권자 취소 할 수 있다. 금채취. 금전 채권자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갑에게 돌려주기 전에 이제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선의 3자 보호되죠? 악의는 보호 안 된다 그랬죠? 아까 0이 100 되고 0이 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죠? 네,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보통 여기까지 나왔는데 다른 입법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한 명이 더 나와요. 예, 거기까지 대비해 볼게요. 감정평가사는 이미 한 명 더 나왔어요. 우리 시험 감정평가사. 자, 이제 선의병이 정에게 팝니다. 근데 정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 다 안 돼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죠. 100은 무조건 100 하면 됩니다. 다시 뭘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이 100이니까 그냥 100 하면 끝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는 항상 아까 3줄.
그 다음 병이 악이면 무효죠. 근데 악이 병이 정에게 팔았네요. 팔거든께 하면 그럼 정은 허위표시 3자입니까 아닙니까? 정은 허위표시 3자이다 아니다? 3자이다. 어차피 병이든 정이든 허위표시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죠. 그러니까 허위표시 후에 나왔으니까 병도 3자, 정도 3자예요. 그러면 병만 제3자고 그러면은 제4자예요? 그럼 A는 5자, 6자, 7자, 말자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어차피 둘 다 가장매매 후에 나왔죠. 그럼 다 제3자입니다. 그럼 나만 선이면 보대요. 그래서 앞사람이 악이더라도 나만 선이면 0이 100으로 바뀐다. 아까 그 공식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정 앞사람, 정의 앞사람 100명, 100명이 악이더라도 101번째 남한선이면 보호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앞사실을 허위표시면.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방금 오신 3자는 비통착사강 다 똑같아요. 비통착사강은 다 선의 3자 보이는 상대적 무효치도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근데 주로 허위 표시의 판례가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주로 다 똑같으니까 시험은 주로 이 통정어휘에서 시험을 냅니다. 주로 그래요. 주로. 그래서 우리도 다 공부할 게 아니라 주로 통정어휘에서 이 3자 의미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허위 표시 3자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일단 허위 표시 3자란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걸 토대로 그 후에 시간적 후에 새로운 관계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가 있죠. 그 후에 나온 자가 제3자예요. 그 전의 사람 제3자 아닙니다. 허위 표시 후에 나와야 돼요. 새로운 이 관계. 그래서 아까 갑부동산 을과 허위 표시로 매매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기면 다 무효잖아요. 근데 허위 표시 나왔죠. 그리고 우리 병에게 매매하거나 또는 우리 병에게 뭐 저당원 설정한다. 그럼 다 제3자입니다. 허위 표시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죠. 그래서 허위 표시 후에 나왔죠. 허위 표시 후에 나왔죠. 그럼 다 제3자다. 그래서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매했거나 다시 저당원 설정했거나 뭐 여기다 또 가등기했다. 가등기 다 제3자다. 다 가장 매매 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갑과 을이 가장 채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을이 가짜 채권자, 갑이 가짜 채무자. 근데 이 가장 채권자가 파산 선고 받았네. 그러면 파산 채권자들이 있을 건데 그럼 이자들을 위해서 이 파산당한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선임합니다. 이자들을 위해서. 그럼 이자도 허위 표시 3자예요. 허위 표시 후에 나왔죠. 제3자입니다. 그럼 제3자니까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 안 되는데 이자가 선일까 악일까? 근데 여기는 특별한 논리가 없어. 외워야 돼요. 특별한 논리가 없어요. 외우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차피 파산관제인은 이자들 위한 거라 파산관제인이 선인가 악인가는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답니다. 근데 판례가 뭐냐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선이면 얘는 무조건 선이 그랬어요. 다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선이면 너는 선이 3자로 보호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10명이잖아요. 10명 전부가 악이어야 너도 악이고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너도 선이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논리가 없어요. 이건 외우는 겁니다. 그냥. 그럼 결론 외우세요. 그냥 파산관제는 그냥 선이 3자 외우세요. 논리가 없으니까 다시 파산관제는 뭐다? 선이 제3자. 자 보세요. 파산관제인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다시 파산관제인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외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보면 악이 제3자도 5글자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파산 시옷자라 시옷, 파산 시옷자라 시옷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파산관제인 선이 3자 5글자씩.
그리고 이제 허위 표시 3자 아닌 자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딱 외워둡니다. 이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첫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 얘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라 했고, 대리에서도 본인, 대리인이나 본인,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동일시해야 돼요. 제3자 아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가정매매에서 뭐 선이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매수인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상속인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제3자 아니다. 이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배웁니다. 자, 제3자 얘기 보세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아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워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 3자 수익자, 대리에서도 본인, 상속인은 보호되는 3자 아니다. 외워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럼 자,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건데, 우리 가백에 채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에요? 진짜 채권, 가짜 채권? 가짜 채권이에요? 두 글자인데? 이거 진짜 채권이에요? 진짜? 뭐 가짜로 써 있어요? 진짜 채권인데 우리 이 진짜 채권을 이걸 가짜로 용도했어요. 진짜 채권을 가짜로 용도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인데 이 양도가 가짜, 이게 허위 표시예요. 이게 허위 표시. 그러면 채무자는 허위 표시 3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허위 표시 후에 나와서요. 허위 표시 전에 있어요. 전에 있으니까 제3자 아니다. 허위 표시 후에 나와야 제3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가장용도에서의 채무자는 가장용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아니다. 항상 뒤에 나온 사람이 제3자를 했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이제 착오로 갑니다. 착오. 이제 책은 210페이지 제일 밑에 은지경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사례를 두 개 같이 봤잖아요. 우리 책은 210페이지 밑에 은지경이가 있어요. 이제 211페이지 착오. 211페이지 착오. 자, 쳐봐보세요. 그럼 착오에 빠진 사람은 아까 나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위법성이 없어서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법률행위 체결했는데 갑이 착오에 빠져서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이 착오에 빠졌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이 매매는 갑에게 보통 불리할 것이고 그럼 우리에게는 보통 유리하겠죠. 꼭 그런 거 아니지만 보통 그러겠죠. 그럼 갑은 나에게 불리하니까 갑은 취소하고 싶겠죠. 을은 나에게 유리하니까 취소를 막아야겠죠. 이런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취소를 원하는 자는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 부인하는 자고 취소를 막으려는 자는 효력을 계속 쭉 인정하려는 자, 주장하는 자인데 그럼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에 있다고 이걸 입증합니다. 그래서 취소한다 그래요. 그러면 취소를 막으려는 자는 너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돼서 입증 책임도 이렇게 나눠간다. 그래서 이제 109조 봐요. 109조는 일단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109조는 우리는 착오 취소하지 맙시다. 약정하면 이거 유효입니다. 즉 우리는 착오 취소하지 맙시다. 약정 유효예요. 그럼 착오에 빠졌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임의규정. 우리가 술 마실 때 보세요. 술 마실 때 우리 그래요. 야, 갑, 너 술 취했지? 안 취했거든? 꼭 그러죠? 너 술 취했잖아. 안 취했어. 그럼 너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 라고 보통 말하죠. 그것처럼, 자, 우리, 너 착오에 빠졌지? 착오 아니거든? 너 착오에 빠졌잖아. 착오 아니라고. 그럼 너 나중에 착오 취소하지 마. 할 수 있어요. 이미, 그죠? 술 마신 거 생각하세요. 그럼 자, 109조 1항에서 여기 그러나 앞에서 입증 책임 나눠요. 그러나 앞까지는 표의자, 착오자 입증하고 그러나 뒤에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그럼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적인 내용의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중요 부분 착오인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착오에 빠진 자 표의자가 입증한다. 그럼 상대방은 취소를 막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취소하지 못한다고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입증한다고 아까 두 개 나눠봤죠.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우리 민법책에 세 번 나와요. 다시 중대한 과실은 우리 민법책에 3번 나옵니다. 첫째 민법에 딱 한 번 차고 민특법, 주임법, 상임법에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로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2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딱 3번 나온다. 다음 2항에서 1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상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조문 오셨죠? 이렇게 입증 책임이 그러나 앞뒤에서 나뉜다. 그래서 착오자는 2개를 입증하고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은 중과실 입증합니다. 그럼 이제 착오에 빠졌어요. 자, 그럼 원칙 취소 못합니다. 착오는 혼자 착오에 빠졌죠. 그럼 책임져야 되고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그럼 취소할 게 아까 109조에 써 있어요.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하고 취소를 하면 첫째 법률적인 내용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된다. 세 번째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아까 표의자, 착오자가 입증하고 뒷부분은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랬죠. 아까 했잖아 방금. 자 그럼 다시 선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이가 아까 과실, 무과실이 있는데 이 과실이 다시 그냥 과실은 경과실을 말해요. 그럼 중과실은 꼭 중자라고 써집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 꼭 써줘요 이게. 그럼 착오에 빠진 건 선이에요. 착오란 내 자신이 착오에 빠진 걸 모르는 게 착오죠. 그러면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랬거든요.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그럼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중과실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에 빠진 게 약간의 실수는 있겠죠. 그러죠? 그래서 약간의 실수가 있다면 언제나가 아니라 여기 이거 2개를 통과했다면 이거 2개를 갖췄다면 여기 약간의 실수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해서 과실로 인해서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봤더라도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착오에 빠진 사람은 나쁜 사람, 멍청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위법성이 없으니까 불법행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착오난 의사표시를 착오한 건데 착오 중에 특이한 게 동기착오가 있어요. 동기착오란 의사표시는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의사표시를 하게 된 내 마음속 동기가 착각이에요. 예를 들면 토지를 잘 샀어요. 근데 왜 샀냐면 전철이 다닐 줄 알고. 근데 전철이 안 다녀요. 전철역이 안 생겨요. 그럼 사게 된 동기착오죠. 그게 동기착오입니다. 그럼 동기착오도 일반 착오랑 똑같이 원칙 취소 못합니다. 혼자 빠졌으니까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려면 첫째 법률적인 내용이 돼야 되고 중요 부분 찾아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동기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동기착오가 일반 착오와 차이점이 있다면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 상대방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동기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첫째 동기를 표시하면 돼요. 표시하면 상대방이 알아먹었죠. 그럼 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그냥 표시해서 알아먹으면 돼요. 꼭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 요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동기를 내가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착오를 상대방이 유발시키거나 제공시켰다면 그때도 내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 없으면 동기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동기착오 다시 해볼게요. 아까 자 일단 어떨 때 내용이 된가 표시하면 돼요. 그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 공장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샀습니다. 공장 지을 목적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토지는 공장을 못 지어요. 자, 그럼 우리 매매는 아주 잘했거든요. 근데 매매하게 된 동기가 지금 착각했죠. 이게 동기착오예요. 그럼 이제 누가 취소를 오네요, 이제. 갑은 쓸모없는 토지 잘 팔았죠. 을은 잘못 샀죠. 이제 우리 동기착오, 우리 착오에 빠져서 우리 취소를 원합니다. 그럼 을이 표의자, 착오자예요. 그럼 취소하려는 을 측에서 이게 을이 표의자, 착오자죠? 을이 이거 두 가지를 입증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 소송에서 제가 공장 지은다고 했잖아요. 라고 동기를 표시했다고 소송에서 을이 입증했어요. 그리고 공장 지을 목적인데 공장 못 짓죠?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라고 착오자, 표의자, 을이 두 개를 다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한다 그랬어요. 이제 갑이 상대방이죠. 그럼 갑은 쓸데없는 거 잘 팔아서 취소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갑 측에서 을이 중과실이 있다고 이걸 갑 측에서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취소를 막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뒷조사했더니 을이 이미 공장 경영자예요. 공장이 좁아서 토지를 더 산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 관공서 시군구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공장 못 짓는지 누구나 알 수 있죠. 핸드폰 통화 손가락 까딱 안 했죠. 그러니까 너는 중과실 있다고 상대방 갑이 중과실 입증했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착오지만 뭐 때문에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게 동기착오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 판단할 때 경제적 불이익을 판단합니다. 설사 착오에 빠졌더라도 경제적 손해가 없다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갑이 X가 있는데 을 1억 대출 받아요. 그럼 예전에는 채무자가 대출 받으려면 관행적으로 보증인을 요구했어요. 보증인. 그래서 병이 갑을 위해서 신용보증 쓴 겁니다. 그럼 병은 왜 갑을 위해 보증 섰죠? 갑이 돈 많으니까 병 생각에 이 부동산으로 이걸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근데 관행적으로 보증을 요구하니까 보증 쓴 겁니다. 그래서 보증선 병 생각을 해. 이 X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거 없어요. 깨끗해요. 잡혀있는 게 없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대출금 갚을 수 있으니까 보증 쓴 겁니다. 그래서 병 생각에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 부동산에 세상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겁니다. 오, 착오에 빠졌네? 없는 줄 알고 보증했는데 있으니까 착오에 빠져 보증 서서 내가 보증 선행위를 착오로 취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병 말대로 가압류가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래요. 그러면 없는 거하고 똑같네? 그러죠? 그럼 경제의 불이익 없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 부분 아니라 취소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걸 쉽게 내면 그냥 경제의 불이익 단순하게 내고 이걸 어렵게 내면 이 사례를 내면 돼요. 사례를. 같은 거다, 같은 거. 몇 가지 봅니다. 이제 중요 부분인가. 중요 부분이 일단 취소하는데, 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누구인지 착각했대요. 이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갑이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근데 병은 채무자가 내 동생인지 알고 내 동생을 위해서 부동산으로 채권자에게 저당 설정했어요. 그럼 채무자는 갑이지만 병은 물상보증인. 그래서 병은 내 동생으로 알고 보증서인데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동생이 아니라 전형 동안 A네요. 그럼 이 물상보증인은 지금 이혼당할 각오로
동생을 위해 부정선인데 채무자가 동생이 아니에요.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요? 지금 이혼당할 각오를 했잖아요. 중요하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누구인지 헛갈렸다. 중요하다. 이혼당할 뻔했어요. 지금. 그 다음 물건을 착각했다. 상가가 101호인지 102호인지 헷갈렸다. 토지가 X인지 Y인지 헷갈렸다. 이 물건 동일성 착오는 중요합니다. 그럼 중요 부분 착오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중과실도 봐야 되죠. 그래서 왜 물건을 착각했는가 봤더니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상가 점포를 잘못 소개해서 전문가 말을 믿고 물건을 착각했대요. 그럼 중요 부분이지만 전문가 말을 신뢰했으니까 이건 중과실 없다 그랬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토지를 착각했는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나 혼자 직거래했어요. 그러면 중개사를 안 통했으니까 토지 대장이나 임야도 스스로 확인해야겠죠. 스스로 확인 안 했어요. 그때는 중과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거래하면 자기가 알아서 확인해야겠죠. 안 했네? 그래서 물건을 착각에 빠졌다면 중요하지만 중과실 있어요. 중요하지만 중과실 있다. 그럼 취소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 토지 현황이나 경계를 착각하면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하천이 있고 밑에 농지가 약 1,400평이 있어서 이 1,400평을 농사지려고 샀는데 비 온 날 가보니까 하천이 여기까지 이 약 600평이 하천에 잠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의 절반을 농사 못 짓죠. 경제적 불이익 막심하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다. 그 다음 숫자는 안 중요해요. 시가는 아까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래서 중요분은 아니에요. 좀 이따 사기도 아니다. 시가는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시가. 해주가니까 산낙지 시가 써 있어요. 얼마예요? 2만 원 주고 먹었거든요. 옆가게는 15,000원이네. 가서 취소합니까? 안 되죠. 시가는 알아서 판단. 중요분은 아니에요. 차고도 아닙니다. 좀 이따 사기도 아니에요. 사기도 아니다. 그 다음 수량이 부족하다. 면적, 지적 같은 말이죠. 같은 말. 토지가 20평이 부족하다. 안 중요해요. 20평 가격 깎으면 되며 20평 가격 깎으면 되고 안 중요하니까 차고 취소는 못해요. 숫자. 그 다음 이제 중과실 와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중과실이 있으면 원칙 취소 못하는데 취소 못하죠? 근데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그것을 알고 역이용했다. 그럼 이 사람이 더 나쁘죠. 그때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 판례 열심히 잘 나옵니다. 다음 차고 효과로서 아까 임의 규정이라 폐지 특약 가능하다 했고 나쁜 놈이 아니라 불법행위 X 즉 750조 불법행위했는데 750조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빨강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두 번째 위법행위로 세 번째 타인에게 손해를 갔을 때 그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착오에 빠진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라 했죠. 멍청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 위법행위가 아니라 750조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사기 강박은 나를 속이거나 나를 쫄게 한 위법행위 있으니까 불법행위 성립할 수 있어요. 이제 착오는 X. 다음 착오 사기는 이제 혼자 착각에 빠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아서 착오에 빠졌대요. 그러면 선택합니다. 착오 취소나 사기 취소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혼보증 서류에 서명한 의사인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네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우리가 지금 비통착사금 공부하는데
비통착은 불일치, 사기강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불일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착오 취소를 따져야 됩니다. 일치로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사기가 아니에요. 이거 불일치니까 불일치 착오, 사기 아니다. 그럼 시험장에 이걸 그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워요. 그냥 신연착 외우세요. 시험장에 이걸 그릴 시간 없으니까 외워요. 그냥 불일치라 불일치가니까 그냥 신연착 외우세요. 신연착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두 번째,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해제 후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시험엔 있다 아니면 없다 밖에 없어요. 그럼 있다. 그래서 외우세요. 우리가 기침할 때 해치할 수 있다. 다음 코로나 때문에 기침 예제를 지키세요. 아무튼 해치할 수 있다. 외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갑의 을과 매매했는데 매매할 당시 을이 착오에 빠졌거든요. 근데 매수인 을이 계약금 지급하고 위약금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 중도금 못 주네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으니까 갑이 계약금 몰수해서 안 돌려줘요. 갑이 계약금 몰수하고 안 돌려줘요. 그럼 을은 계약금 못 받아오죠.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해지 후 이제 와서 착오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매할 때 착오에 빠졌으니까 이지와 취소하잖아요. 그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니까 중도금도 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실익이 있으니까 해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를 대학 교수들이 비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냅니다. 배우세요. 해치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착오는 민법 총칙이고 하자다 모책임은 계약법이에요. 민법 총칙, 계약법. 주도가 완전히 다르네요. 두 가지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서 서로 별개로 판단한다.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자다 모책임이 성립하는지 성립 안 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주도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사기 강박을 하겠습니다.